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6월 달에 제가 한번 여기 들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때 새집 냄새가 막 나고 그랬었는데 또 학생들 이렇게 와서 특강 자리까지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작업실 옆방을 썼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꽤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거의 15년 가깝게 흘렀어요. 예. 그때 한 4년 정도 옆방에서 지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진짜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미인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학생들 모시고 와서 작업하는 실제 모습이라든가 또 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특강을 통해서 작업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 회화공예전공이 생긴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가 되었어요. 신설학과인데 사이버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 아무리 갤러리에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녀도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기회가 정말 없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대학에서 정식으로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선배들의 작업실이라든지 실기실을 오가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또 저도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선생님이나 또 다른 작가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목말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가가 어떤 공간에서 작업하는지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그게 사실 텍스트로 읽는 거랑 또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또 선생님 만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몇 달 전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 가느냐고. 그래서 오늘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학생들이 많이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지루해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또 귀 기울여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현장에서 모습을 보고 또 체험하는 게 그냥 우리가 영상이나 책으로 감출 거 감추고 예쁘게 보여지는 것들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작가가 실제로 쓰는 재료들부터 시작해서 또 작업하는 과정들을 직접 한번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까지 선생님 앞서서 2번 정도 더 했었는데 그 2번 때도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이사하자마자 특강 수락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업실에 쇼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누군가 와서 봐줘야 되는 거니까, 저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 작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에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저희 장흥 아뜰리에에 있을 때 보통 작가들이 음악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음악을 안 들으시고 TV를 켜주는 것 같아서 저는 20대 말이나 신혼 때에는 제 작업실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너무 고요하면은 집중이 의외로 또 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야지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지만 라디오 같이 듣는 거죠. 들으면서 그 내용도 자세히 듣지는 않는 거죠. 그냥 백색 소음으로서 혼자 작업하면은 적막하고 고요를 깨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TV 프로를 늘 틀어놓는데, 주로 스포츠를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라이브 경기가 없을 때는 뉴스를 틀어놓거나 그렇게 하죠. 또 작가도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때 선생님 3시간만 주무시는지 몰랐어요. 그때 장흥에 들 때도 잠을 1시간에서 3시간 그 사이 잘 때였거든요. 저한테 선생님은 작업을 빨리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잠 안 자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빨리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옆방인데도 몰랐네요. 옆방이라도 커피 드시러 자주 안 하시니까. 그쵸. 제가 간 게 사실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자주 식사도 하고 그럴 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선생님 가족분들도 다 미술 전공이라고 들었어요. 일단 사모님하고 따님도 미술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전공이라기보다는 미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디자인과 준비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 옆에서 제 일 도우고
뭐 아들은 그림에 대한 소질은 있는데 자기가 사이클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이클 선수 하겠다고 지금은 최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체육고등학교?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최고에서 사이클 선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모님하고 그 전에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제대하고 복학을 하니까 집사람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가거나 뭐 어떻게 해봐야 돼 그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집사람이 대학 2학년 때죠.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대구 지하철역 벽화 작업을 하실 때 그때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시안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안 작업할 때 그 조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3명이서 그 시안 작업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일을 하면서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밥증이 든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누구 사귄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이었는데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왕 뭐 소문 난 거 자연스럽게 그냥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장남이고 또 아버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사람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 되게 일찍 하셨네요, 진짜.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게 머릿속에 좀 깔려 있어서 웬만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물론 집사람도 양보를 하겠지만 또 웬만하면 원만하게 그냥 풀어나가는 편이죠. 선생님이 성질이 있으세요? 평소에는 그런 게 안 나는데 진짜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제 성질을 거의 잘 안 드러내죠. 선생님 무서우실 때도 있구나. 몰랐네. 항상 이렇게 웃고 계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뭐 다른 타인들께 욱할 일은 다른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감정을 자극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다 가는데 거기에서 뭐 욱할 일은 다른 없으니까. 네, 하긴 개인 작업 일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요즘에 저 AI가 화가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I한테 윤병락 작가의 화풍으로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그 데이터가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걸로 해서 똑같이 이제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3D 프린터까지 해서 그 물감의 요철까지 다 요즘에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시대가 될까?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남을 직업군 위쪽에 보면 다른 것들은 로봇가 대체하지만은 창작은 로봇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그 분야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넘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종합해서 누구의 작품 입력을 했을 때 그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작가가 하는 건 또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 작품 사진만 봐도 실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 찍어서 인쇄를 했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그림이 있고 또 인쇄했을 때 원화의 느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 그림은 좀 사실적인 데다가 또 색의 미묘한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인쇄나 프린트를 해서 제 원화의 느낌을 잡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판화를 찍기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은 그 원화의 그 맛은 원화를 직접 봐야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화가 주는 그 특유의 고급짐이 확실히 있어요. 그림을 보면 미묘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와 같이 해서 시도하는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냥 제 방식대로 이 수작업으로 인간의 어떤 감성과 어떤 손맛을 느끼게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 감정을 가진 인간이 하는 작업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고 어떤 스타일만 가지고 그림을 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는 사람한테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품은 다 손으로 만들잖아요.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원래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고가의 명품 차들이나 슈퍼카들은 도색부터 조립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아직까지 대부분이 하거든요. 물론 소량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명품 가방들도 마찬가지고 장인들의 어떤 수작업을 통해서 명품들이 탄생하듯이 그림 쪽에도 특히 회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뭔가 생각들을 표현해내는 게
이렇게 기계가 표현하는 거하고는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명명을 이어가고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왜 같은 사람이 그려도 왜 이렇게 영혼이 있을 때 그린 그림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그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결과물이. 그런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 한 것이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 손으로 직접 했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한 작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오래 뭔가를 하는 그 끈질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부족할 때. 한 작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작가라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봐도 좀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정말 진정성 있는 작가는 어느 순간 대중이 알아보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앞으로도 회화의 위치는 확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건 평생 자기의 어떤 직업으로서 아니면 또 꿈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는 아직 거기에 대한 가망성이 있는 거죠. 저희 학생들도 사실 성인 학습자가 많지만 작가가 너무 되고 싶어 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직업하고 달라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돈 못 벌 확률이 훨씬 높죠. 훨씬 높죠. 사실 80% 이상이 못 벌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것만 봐도 작가 자신이 느끼는 수작업에 대한 매력과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회화는 좀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AI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생각에 좀 공감을 하죠. 네. 앞으로도 좀 건강 잘 관리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아뜰리에 탐방에서 좋은 강의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저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좀 골고루 섞여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약간 만학도더라고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다시 그림을 하겠다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걸 보고 그분들은 진짜 그림이 좋아서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열정이 대단하고 그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한테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았고 또 좋은 작품들 보여주시고 설명까지 순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원하던 작가님을 만나도 보니 너무 많이 귀찮게 해드린 게 아닌가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그런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선생님 11월에 개인전 있으시다고 저번에 들었는데요. 정확히 장소와 일시가 어떻게 되시나요?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11월 초라고 정해져 있는데 일단 제 작품 진행되는 거에 좀 맞춰서 날짜는 변동이 가능하고 갤러리는 그 청담동에 있는 구갤러리라고 합니다. 검색을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 갤러리라서 언론 홍보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저희 학생들 아마 많이 가서 볼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다시 만나더라도 더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